야, 이걸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어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트랙스 풀체인지 모델을 소개하면서 저렴하게 나올 것 같다는 점은 정말 좋은데 공장 폐쇄가 마음에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공장 폐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을 만들고 하루 만에 폐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공장 문을 닫는 거고요.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곳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평 공장은 어떤 곳인지, 왜 폐쇄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장 문을 닫기로 결정한 곳은 한국GM 부평 2공장입니다. 일단 표현은 잠정 폐쇄라고 하는데 사실상 완전 폐쇄죠. 트랙스랑 말리부가 단종되면서 폐쇄를 결정한 거고 앞으로 투입할 차가 결정되거나 미래 계획에서도 언급되는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정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어울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6일에 생산이 종료되고 동시에 폐쇄까지 된다고 하는데 부평 2공장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 시절 닛산 블루버드, 토요타 코로나, 대우 프린스, 내간자 이런 차를 생산했던 곳입니다. 첫 출발은 1962년 새나라 자동차 부평 공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일본군 군용차를 만들려고 지어진 공장이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서 문을 닫았는데 폐공장을 활용해서 국내 최초로 현대식 자동차 조립 라인을 갖췄습니다. 제일 처음 생산한 차는 닛산 블루버드였고 1965년에는 신진 자동차가 새나라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부평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토요타랑 합작해서 버스랑 트럭도 생산하고 코로나, 크라운 이런 차들도 생산했습니다. 1992년에는 신진 자동차가 미국 GM하고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서 GM 코리아를 처음으로 설립합니다. 바로 다음 해에는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부도가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산업은행이 GM 코리아의 지분 중에서 신진 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인수하고 세한 자동차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이후에 대우그룹이 세한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대우 자동차를 출범시키고 1986년에 부평 1공장이 지어지면서 지금의 부평 1공장과 2공장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대우 로얄 시리즈, 프린스, 에스페로, 레간자, 매그너스, 토스카 그 시절 대우차를 대표하던 모든 차종을 만들었고요. 역사적이라면 역사적인 공장이 60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건데 저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평 공장을 철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보통 공장을 폐쇄할 때 나오는 명분이 어떤 건가요? 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라면 해당 공장으로 생산하는 차의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고 공장 효율이 떨어지고 적자의 원인이 되고 이런 다양한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평 2공장 폐쇄의 명분은 말리부랑 트랙스의 단종 이거 말고는 언급되는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진짜 폐쇄의 명분이 말리부랑 트랙스가 단종되는 것만 있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명분상 그런 거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일단 부평 2공장 폐쇄설은 지난 2019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부평 2공장 현황을 보면 생산 가능 대수가 계속해서 줄었거든요. 연간 17만 대에 달하던 게 불과 2년 만에 4만 대 규모로 줄었고 공장 가동률도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저하됐다는 것도 명분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한국GM 전체 공장의 생산 대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2007년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이후로 꾸준하게 추락했습니다. 94만 대에 달하던 생산량이 22만 대 수준까지 추락했는데 공장 개수를 유지하는 게 이상하죠. 군산 공장이 가장 먼저 폐쇄됐잖아요. 이때 군산 공장도 3년 동안 기록한 평균 가동률이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동률이 가장 처참했던 공장부터 문을 닫았다는 거죠. 사실상 공장 문을 닫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뭐라 할 건 없습니다.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건 야, 너네가 안 팔리는 차만 배정해 주니까 공장 효율이 안 나오지. 그냥 철수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해라. 이런 거죠. 물론 군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군산 공장은 잘 팔리는 차들을 생산했었습니다. 크루즈나 올란도 같은 차들 얘네는 당시에 쉐보레의 주력 모델이었고 그래서 생산 효율이 안 나오는 사실 자체가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평 2공장은 트랙스랑 말리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 팔리는 차들입니다. 말리부는 특히 세대 교체가 진작에 됐어야 했는데 아직 구형 페이스리프트 모델만 팔고 있으니까 잘 팔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더럽고 치사하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애초에 안 팔리는 차를 배정해두고 공장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폐쇄했다는 것밖에 더 되네 이거죠. 그리고 이미 GM은 오래전부터 한국 철수를 계획해온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창 부평 2공장 폐쇄설이 나올 때 사측에선 추가로 도입할 신차가 없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미 이때 당시부터 3년 뒤면 말리부 물량이 바닥 날 거라는 예측도 있었고 이게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GM이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회사라는 건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군산 공장을 폐쇄할 때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결론적으로는 철수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말고도 많았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GM 사정도 뭐라고 했냐면 한국 GM과 주요 이해 관계자는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월까지 진전이 없으면 그냥 철수할 거야
이런 뜻 아닌가요? 아예 커트라인을 정해두고 이걸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최근에도 명분을 하나 깔았죠. 중국으로 발령난 카오카즘 전 사장이 노조에 편향되어 있는 한국에 누가 투자하겠냐는 일침을 날렸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노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안 할 거라고 명분을 하나 깔아둔 겁니다. 그래서 GM이 아예 그룹 차원으로 한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괘씸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숫자로 된 데이터 같은 걸로 성과를 입증하고 이걸 좀 더 강력하게 한국 GM하고 노조가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공장 문을 닫았다고 해서 국내 노동자들 편을 들어줄 만큼의 여론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 여론이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끔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선 GM이 한국 공장에 추가로 신차를 투입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영업이익 자료만 봐도 꾸준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 GM이 공개한 자료를 봐도 앞으로 국내 공장에 도입할 차는 신형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문제부터 정리해볼까요? 제일 타격이 큰 건 인천의 지역 경제입니다. 이걸 보면 부평 공장에만 1공장하고 2공장을 포함해서 직원 수가 1만 명에 달합니다. 군산 공장은 폐쇄 당시에 2,000명 정도였는데도 폐쇄 이후에 군산 지역 경제는 어떡하냐는 말이 나왔잖아요. 인천은 수도권 지역에 직원 수도 5배나 많으니까 주변 협력업체나 물류업체에 가는 타격도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평 2공장에 있던 직원들이 1공장이나 2공장으로 발령이 나야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인원이 굳이 필요 없는 공장으로 배정된다는 건 숫자로 따지면 공장 효율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2명이 일할 거 4명이 일하게 될 텐데 효율이 좋을 리가 있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철수의 명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당장 생산직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해당 지역 경제가 휘청이는 거,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한국 GM 사무직 직원들도 입지가 줄어드는 거라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군산 공장이 폐쇄되고 이걸 누가 인수했는지 아는 분 계시나요? 공장을 아예 없앤 게 아니라 문만 닫았던 거잖아요. 명신내라는 회사에서 인수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론 에디스 모터스랑 결은 다른데 맥락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명신이 어떤 회사인지 보니까 건물이나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매출액이 50억에서 1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거든요. 이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큰 공장을 운영하는 건지 보니까 중국 자본의 도움이 좀 크더라고요. 명신이 군산 공장을 인수할 때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거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전기차를 생산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2021년부터 연 3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아주 큰 틀만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게 올해 초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중국 지리차랑 전기트럭 개발을 추진하고 이걸 군산 공장에서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에디스 모터스도 군산형 일자리라고 하면서 지원금을 왕창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 버스를 갖다가 조립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군산형 일자리로 유명한 명신이 한국 GM 공장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만드는 게 한국산 전기차가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군산형 일자리라는 말을 붙이시나 말던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 명칭을 붙일 자격이 있는 건가요? 정작 중국 자본을 키워주는 꼴인데요. 심지어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지리자동차 산하에 전기 성인차 자회사가 있습니다. 위안청 자동차라는 곳인데 여기가 명신내랑 전기차 개발, 제조, 판매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한국 맞춤형 모델을 개발한다 이겁니다. 이 소리는 결국 뭐냐면 에디스 모터스랑 똑같은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고 심지어 전기차잖아요. 보조금이랑 지원금도 챙겨가겠다는 거죠. 공장을 폐쇄하고 국산차 브랜드로 분류되던 회사가 철수를 하려고 큰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아쉽다. 이 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여기에 눈먼 세금만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앞으로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에디슨 모터스처럼 간다? 이건 진짜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공장 부지도 새만금에서 지원해줘. 직원들 월급도 지원해줘. 차 팔 때 보조금도 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 공장에 이어서 부평 2공장도 폐쇄라면서요? 말은 잠정 폐쇄라고 하죠. 앞으로 여기에 신차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트레일 블레이저랑 트랙스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 두 차종 말고는 한국에서 생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평 2공장이라고 중국 회사가 먹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해외에 판매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랑 FTA가 체결되어 있는 한국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차 보조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차 쪽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사용차 쪽은 충분히 지급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지역형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제발 주체가 누군지 제대로 좀 보고 성과도 따져가면서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장 폐쇄 하나가 단순히 공장 문을 닫는다는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견제해야 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된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힘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